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입사지원서의 허와실례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지원서의 허와실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사지원서 어떤 것이 허고 어떤 것이 실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입사지원서를 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모 금융기업의 최종 합격자 수기를 보시겠는데요. 이 친구의 스펙을 가지고 어떤 것이 허고 어떤 것이 실인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서류 분석을 해보면 이 친구는 먼저 학점이 4.19, 토익 775점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신도 입사하고 싶은 직장에 토익이 900점이니 800점이 이러는데 이 친구는 이제 지방대 학생으로서 775점을 가지고 입사를 했어요. 물론 이제 학점은 3.5는 넘었죠. 4점대면은 아주 성적은 우수하다라고 이제 보통 평가를 하는데 학점과 토익은 입사지원서에 보시면 학점 4.19, 토익 775점. 근데 우리가 신도 입사하고 싶어 하는 직장에 토익 775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낮은 점수죠. 그러나 토익 점수가 최종 성공 취업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 친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유통관리사, 웃음치료사, 레크레이션, 이런 유럽 배낭여행,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 학점과 토익은 이것은 전략이 불가해요. 이것은 이 학점과 토익 이런 것은 이것은 고치면 이건 사문서 위주예요. 이건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다른 방법으로다가 이것을 응용한다든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유통관리사 2급, 웃음치료사 1급, 레크레이션 지도사 1급, 영국 어학연수 9개월, MBTI 워크숍, 수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6가지의 스펙을 보시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본인한테 유리하면 작성할 수도 있고 불리하면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의 모든 스펙을 전부 다 기록해야 된다, 빼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것을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이런 스펙은 유리하다 하면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작성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나한테 지원하는 회사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면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 배낭여행.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유통관리 2급은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몇 개월만, 한두 달만 좀 공부하면 바로 따는 거죠. 웃음치료사 레크레이션은 뭐예요? 학원만 다녀도 손쉽게 딸 수 있는 거죠. 어학연수. 요즘 어학연수 안 갔다 온 친구들이 없죠. MBTI 워크숍 수료? 글쎄요. 저게 나는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유통관리사부터 시작해 MBTI까지 보면 특별하게 이것이 정말 차별화되는 스펙이다라고 할 만한 것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반 학생들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서티피케이트 같은 경우도 이건 어떤 과정에서 있었던 건데 공부를 몇 개월 동안 해갖고 따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유럽 배낭여행 어떻습니까? 배낭여행 안 갔다 온 친구도 없죠. 거의 갔다 온 친구가 많은데 배낭여행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중국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 해외만 갔다 온 요새 다 봉사활동 했다고 하니까 해외 봉사활동 요새 안 하는 친구들 없죠. 함께라는 봉사단 소속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왜 놓을까요? 봉사활동은 인간미를 본다고 하니까 봉사활동을 놓는 거예요. 그 지원자의 인간미를 대표하는 것은 봉사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도 했다, 이런 것도 했다라고 봉사활동을 놓습니다. 배낭여행? 뭡니까? 도전했던 사례, 어떤 남보다 차별화되게 성취감을 느꼈던 사례, 이런 것을 본다고 하니까 배낭여행 이런 걸 놓는 거죠. 그냥 공부만 하는 친구만 아니라 어떤 견문을 넓히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느냐? 그래서 배낭여행 이런 걸 놓는 것이고 봉사활동은 인간미를 본다고 하니까 봉사활동을 놓는 건데 아르바이트 학생은 뭡니까? 아르바이트 경험 다수했다. 경력 같은 신입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르바이트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요즘은. 요새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기본으로 하고 있죠. 학생의 간부는 과대표 이런 거는 뭐예요? 리더십을 본다고 하니까 과대표를 안 해본 학생은 없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보면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 왔대요. 필리핀 어학연수.
근데 어학연수를 갔다 온 친구가 토익이 6, 700점대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학연수 안 갔다 오고도 6, 700점대가 많은데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도 토익이 6, 700점대다 뭐예요? 애국 가서 놀러 간 거지 어학 가서 실제로 어학 공부하러 간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6, 700점대 해외 어학연수 갔다 왔다 토익 6, 700점대다 안 적는 게 낫습니다. 왜? 안 가고도 6, 700점대가 많으니까. 그러나 해외는 한번 갔다 왔으니까 저한테 강의 듣는 친구도 어떻게 해요? 필리핀 어학연수가 아니라 봉사활동으로 하죠. 근데 어학연수나 봉사활동이나 뭐예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봉사활동 갔다 온 거, 저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채용하는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봉사활동 갔다 왔다? 증빙 서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중국 국외 봉사활동 갔다 왔다. 증빙 서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어디서 사진 하나 찍고 봉사활동 갔다 왔다? 이걸 갖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했다고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것을 진짜 했다? 증거 사진으로 보여주면 이게 진짜가 됩니다. 정말로네,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서류로다가 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를 했다고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빙 서류로다 사진을 남겨서 제출하면 이것이 진짜 아르바이트 했네 라고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또 학과 학생의 간부다. 뭘 보냐? 리더십을 본다 이거죠. 그 리더십을 보는데 그러다 뭐 리더십을 본다고 하니까 뭐예요? 동아리 회장, 과대표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왜? 학교에서 학생의 간부한 거, 과대표한 거, 동아리 회장한 거 증빙 서류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인관계 리더십을 본다고 하니 학생의 간부라든가 동아리 회장, 부회장 안 한 사람이 없더라. 요새 서류를 이렇게 해보면 어디까지 그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하도 이런 취업 강의를 많이 듣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학생의 간부, 동아리 회장, 부회장 안 해본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죠. 또 교내 장학금 7회 수혜 좋다 이거예요. 이 학생은 뭐 4점대니까 이해가 되죠. 장학금. 근데 장학금을 안 받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 왜? 꼭 성적 장학금만 주냐? 여러 활동을 뭐 동아리 회장하면서도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거고 옛날에 같으면 뭐 누리장학금이라든가 학교에 여러 장학금이 있거든요. 장학금 종류가 무지무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장학금 받은 거에 대해서 증빙 서류가 있냐? 그러니까 요새는 보면 배낭여행은 안 갔다 온 사람이 없고 봉사활동 안 갔다 온 사람이 없더라. 어학연수 갔다 온 걸 다 봉사활동으로 바꿨더라. 아르바이트 안 한 사람이 없더라. 왜? 확인할 수가 없더라. 학생의 간부, 리더십을 본다니까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 다 했다고 하더라. 장학금 안 받은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학점 3.3이 성적장학금 받았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교내 장학금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나는 이러이러한 장학금을 받았다?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즉, 근데 제가 왜 이런 또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없는 거를 갖다가 너 이런 거 했니? 너 동아리 회장 했니? 학생의 간부 했니? 맨 처음에 안 했대요. 그러면 너 리더십으로 대인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니? 너 얘기해봐. 없대. 근데 자기는 대인관계 좋대. 그러면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게 뭐니? 학생의 회장, 동아리 회장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니? 너 잘 생각해봐. 맨 처음엔 안 했다고 했던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언젠가는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대단한 우리 학생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기억이 없대. 너 학생의 동아리 회장, 부회장은 확인할 수도 없고 증빙서류도 없는데 대인관계 리더십을 본다고 한다. 근데 너 이거 했니? 안 했대요.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 했다고 하더라.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준비된 사람은 사실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뭐 아니면 도예요. 야, 나는 이런 거 안 했다라고 해서 백지 냈다. 너 양심적이네? 입사해? 이런 회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백지 내서 불합격하느니 그냥 확인할 수 없는 거, 증빙서류 없는 거 조금 좀 응용해서 썼더니 그게 서류 전형자 입장에서는 보기 더 좋더라는 거죠. 왜? 빈 공라 제출한 사람 봅시다. 양심적인 지원자로 인정돼서 채용된 사례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야, 채워서 떨어지느냐? 그냥 백지에서 떨어지냐? 떨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사실대로 쓰세요. 저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아는 사람은
그 안 했다고 4년 동안 안 했다고 해서 평생 먹고 놀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빈 공란 제출해 불합격가라면 이왕에 채워서 불합격하자. 불합격은 똑같습니다. 불합격은 똑같아요. 현황을 분석해보면 빈 공란 제출자 고민할 게 절대 없습니다. 왜? 난 안 했다고 해서 빈 공란 냈으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인 지원자, 내가 과대표를 했다. 사실인 지원자는 사실이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작성한 자, 그냥 취업하고 싶은 욕심에 억지로 그냥 채운 학생, 지원자,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떡하지? 억지로 채운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더라는 얘기죠. 그냥 채워서 몇 번 제출했더니 후일에 보이지 않는 취업 스펙으로 자연적으로 발전하더라. 이게 나중에 맨 처음엔 안 했다고 했던 사람이 억지로 작성해갖고 나중에 봤더니 본인이 진짜인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너무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사실인 지원자는 말을 좀 더듬더듬 하는데 억지로 작성한 자는 너무 고민을 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 보니까 나중에 면접하다 보면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요. 그게 사람은 느낌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작성하고 준비한 사람한테 느낌이 가더란 거예요. 후일에 보이지 않는 취업 스펙으로 자연적으로 발전하더라. 사실인 지원자보다 답변 시에 진짜 같은 느낌을 주더라. 왜? 채용 전형은 누가 느낌을 줬냐예요.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느낌을 줬냐예요. 내가 느낌을 가지고 채용 전형자는 느낌을 가지고 종합 해석해서 결정하는 게 채용 전형자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주지 않으면 채용 전형에서는 합격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류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상담해 보다 보면 너무 빈 거를 갖고 와요. 너 이거 빈 거 갖고 오면 뭘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너 여기에 대해서는 뭘 이렇게 준비해라. 뭘 이렇게 준비해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백지로 왔는데 뭘 얘기를 해줘요? 근데 백지로 갖고 온 사람을 이런 거를 얘기해 주면서 야, 너 이양 뭐 아니면 도 아니니? 너 지금 백지로 낸다고 해서 너 양심적인 지원자라고 입사하라고 하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다. 어떡할래? 한번 고민해봐.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너 없니?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 압박하면 나중에 작성해 갖고 오더라는 거죠. 너희들 작성한 거 책임져? 네가 쓴 거지? 네가 책임져? 그러면 이 학생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준비하더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모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3, 4월 달에 야 4학년 2학기는 없어? 1학기 끝난과 동시에 여러분들 여름방학에 입사지원서 던지면 의외로 좋은 데 취업할 수 있다. 그러니 방학에 지금 제가 이런 강의하면서 빨리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핵심 10문제 이거 하면서 빨리 서류 채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제 그 학교에 9월 달에 갔더니 어떤 학생이 왔어요. 강사님 저 10월 달부터 출근하게 됐어요. 오 잘됐다 어떻게 했니? 강사님이 정말 강의 들으면서 1학기 때 강의 들으면서 입사지원서 쓰려고 봤더니 쓸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봤더니 정규직 때는 인턴 인사부에서 한 명 뽑는다라고 나왔더래요. 7, 8월 달에. 그래서 얘가 서류를 쓰려고 보니까 쓸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갖고 이양 뭐 아니면 도다. 한번 경험이나 쌓아보자. 그 뭘 썼니? 지가 여태까지 학생의 간부 18회 했다. 18번 했다고 썼대요. 초등학교 때 뭐 반장, 중학교 때 뭐 반장, 뭐 회장 뭐 해갖고 대학교 때 뭐 과대표 등등등등 해갖고 18번 임원을 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8번 임원했다라고 쓰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차별화됐죠. 차별화됐으니까 이거는 면접 때 꼭 질문 들어옵니다. 남하고 비슷한 거는 질문이 잘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임원 18회 역임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꼭 들어와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걸 써놨더니 정말 면접 갔더니 면접에서 물어보더래요. 임원을 이렇게 많이 해봤냐고. 그러니까 왜? 인사과는 뭐야? 리더십도 좀 보거든요. 리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게 뭐 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런 뭐 중학교 때 뭐 회장 뭐 초등학교 때 뭐 반장 뭐 이런 걸 쭉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가 18번 한 거에 대해서 뭘 이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다는 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이 임원하면서 뭐 느꼈냐? 뭘 배웠냐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거의 뭘 배웠냐, 뭘 느꼈냐는 그 다음치 아주 뭐 정석대로다가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해 줬더니 그걸 그대로 갖고 준비를 한 거예요. 면접에 갔더니 정말 그대로 나오더래요.
뭘 느꼈냐? 이번 18회 여기 매면서 뭘 느꼈냐? 뭘 배웠냐? 에이, 이왕이면 뭐 아니면 도다. 이래서 떨어지나 저래서 떨어지는 건 똑같다. 한번 그냥 있는 대로 배짱 있게 그냥 막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합격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대. 그 집 마련 거 잘못했잖아. 자기가 좀 벌어먹고 살려고 거짓말을 좀 응용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뭐 인사 담당자님 뭐 등쳐먹고 사기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의의 거짓말 했습니다. 이거는 다 나중에 용서해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결혼 전에 어때요? 애인하고 사귈 때 선의의 거짓말 하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한테 제가 잘했다. 대신 들어가서 열심히 해. 너무 기뻐해서 저한테 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주 그 즐겁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왜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되냐? 유리한 거는 작성하고 도움이 되는 건 삭제해라. 그러나 어학연수 갔다 온 거를 왜 어학연수를 굳이 써야 되냐? 토익 점수가 나쁜데. 그걸 봉사활동으로 돌렸더라. 왜 인간미를 본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 봉사활동 갔다 왔다와 어학연수 갔다 왔다와 면접까지 보기에는 누굴 더 좋아할까요? 봉사활동 갔다 온 사람을 더 느낌이 온다니까요. 어학은 뭐예요? 어학은 해외 연수 안 갔다 와도 토익 8, 900점짜리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토익 900점인데 어학연수를 사실 9개월 갔다 온 게 있어요. 근데 9개월 갔다 온 걸 지웠어요. 그런데 토익이 900이에요. 근데 또 어학연수 갔다 와서 900 맞으면 뭐예요? 아, 어학연수를 갔다 왔으니까 당연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학연수 안 갔다 온 애가 뭐예요? 토익 900점을 써놓으니까 어때요? 혼자 공부해서 이렇게 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에 얘가 주차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한 걸 얘가 적어놨는데 얘가 거기서 먹고 잤다. 나는 여기서 이 주차 대행 업체에서 먹고 잤다. 먹고 자면서 왜? 그런데 보면은 조그만한 방이 있거든요. 이 학생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토익 공부를 해서 그래서 나는 토익이 900점이다. 해외 어학연수도 안 갔다 왔는데 자기는 주차관리, 공공주차장에서 거기서 조그만한 방에서 집안이 어려워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주차관리하면서 토익 900점 이상을 받았다. 어학연수 갔다 와서 900점과 그렇게 주차관리를 하면서 토익 900점 받았다.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누구한테 더 느낌이 갑니까? 바로 그 학생도 사실은 이런 강의를 듣고 어학연수 9개월 갔다 온, 왜 9개월 갔다 온 거 해외 갔다 왔다고 이게 어디 남지 않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어학연수 갔다 온 걸 왜 써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너 해외 어학연수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는지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그 증빙서류 갖고 와라. 이런 회사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거 가지고 900점 가지고 모 회사에 대기업에 입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 학생인데 잘못된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어학연수 안 갔다 굳이 그걸 억지로 작성할 의미는 없으니까 안 쓴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차 관리하면서 토익 900점 이상 맞은 거 면접관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느낌을 받았더라는 거죠. 즉 유럽 배낭여행, 봉사활동, 뭐 아르바이트, 경영학과 학생회 이런 건 뭐예요? 맹점을 알고 도전적으로 채웠더니 느낌은 좋고 확인할 수 없고 증빙서류 없고 걸려도 회고가 불가능한 거.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했다 결혼하기 전에 이게 결혼 이후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런 배낭여행, 봉사활동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 거를 갖다가 입사 후에 이것만 가지고 또 인사부에서 별도로 조사하냐? 그렇게 조사할 그런 여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너무너무 바빠요. 사실은 이렇게 입사를 하고 나면 이 서류는 거의 창고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퇴사할 때까지 그걸 꺼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점을 알고 도전적으로 채웠더니 느낌은 좋더라. 확인할 수 없다. 증빙서류 없고 걸려도 해고 불가능하다.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입사지원서에 보면 이런 맹점이 허다해요. 허다. 그러니까 학점이나 토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건 안 돼요. 그러나 나머지는 봉사활동, 뭐 아르바이트, 장학금, 학생회 뭐 이런 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내가 살아온 길을 갖다가 잘 찾아보면 이렇게 채울 수 있는 항목이 많은데 근데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맹점을 알고 찾아내야 돼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제가 13년 동안 인사부장 하면서 수없이 당한 놈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서류를 보면 빨리 이 친구를 갖다가 평가해갖고 빨리 입사를 시켜야 돼요. 입사 후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나중에 제가 여러 사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 뭐 아니면 도다. 일단 입사하고 보자. 회사에 피해를 끼쳤냐 이거예요.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사귀어야 됩니다. 사귀어야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남자들 군대 갔다 와갖고 여자들 군대 안 갔다 왔다고 그 친구들한테 거짓말 무지하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왜? 확인할 수 없어요. 저 남자친구가 군대 가갖고 서른 갔다는데 가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하고 나서 너 나 결혼하기 전에 군대 가서 이런 거 했다는데 너 거짓말했잖아. 물론 방위 갔다 왔는데 현역 갔다 왔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거는 좀 나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어리석은 자는 손으로 달을 가리켜도 손끝만 쳐다봅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대부분 보지 않는 게 문제죠. 제가 왜 이 허활실에서 이거를 강조하는지, 제가 왜 여러분들 상담하면서 입사지원서 갖고 오면 너무 답답해서 왜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앞에 있는 이 서류를 잘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허활실에서 왜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왜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왜 13년 동안 경험을 한 거를 이렇게 또 얘기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면접을 갔더니 면접에 보세요. 관광경영학과인데 왜 금융권을 지망했는가? 지원 동기죠? 유통관리 왜 취득했는가? 유통관리 땄다고 하니까 키가 크다 뭐 먹고 컸느냐? 어느 회사 등에 지원했느냐? 삼성생명 뭐뭐은행 지원했다. 만약 뭐뭐은행에 둘 다 되면 어디 가겠는가? 내가 지금 여기 A라는 회사, 금융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B라는 데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금융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지원 동기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보십시오. 이게 신입 입사하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직장의 실무자 면접이에요. 그런데 요 정도예요. 여러분들 대답 못할 게 보인다요? 겁먹지 마세요. 합숙 면접을 갔더니 혼전 동거에 대한 찬반, 토론 문제죠. 나중에 이제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합숙 면접 간다면 토론 면접은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토론 면접은 합숙 면접에 대한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시고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기에 사회적인 이슈, 그 주제는, 그 다음에 찬반으로 정확하게 정답이 없는 거, 먼저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죠. 최종 임원 면접에 이름이 뭔데 왜 이렇게 지었는가? 웃음치료사라는 자격증인데 어떤 거 보여달라. 이렇게 적었으니까. 근데 저 웃음치료사 자격증 못 땄다 그랬어요? 학원 한두 달만 다니면 그냥 따는 거예요. 아버지 훈육 방법에 말하라. 자기소개서에 남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게 뭐냐? 나중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근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핵심 10문제라든가 면접에 가갖고 면접 질문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냐? 너무 평이하다는 거죠. 면접 질문에 가면. 야, 또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모 은행에 최종 합격한 분인데 학점 4.09, 토익 685예요. 이 친구도 토익 점수는 낮죠. 지방대학생인데 봉사활동, 1% 사랑하는 봉사단원, 또 2006년 동계국의 봉사활동, 봉사단원, 애망원 6개월간 봉사활동, 경영학과 학생의 총무활동, 족구단 총무, 이렇게 쭉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저한테 맨 처음에 상담 올 때는 이거였어요. 2006년 동계국의 봉사단, 필리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영어 동아리, 취업스터디 괴물 2기 회장, 유통관리 2급, 호주 워킹홀리데이 8개월 이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8개월에 영어 동아리인데 토익 685점 뭐예요? 영어 동아리 활동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대학 4년 학생이 토익 685점이다? 상당히 그 당시에도 적었던 거예요. 이 685점은 이게 낮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너 지금 요거밖에 없으면 이 스펙 가지고 어떻게 이 금융권, 신도 입사하고 싶어하는 직장에 금융권에 입사하니? 그랬더니 좀 뭘 만들어 와봐. 네가 여태 했던 거를 좀 다 생각해갖고 짜내가지고 좀 만들어 와. 채워와야 내가 얘기해 줄 거 아니니? 그래야지 너 여기서 뭐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자기소개서에 어디에 넣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도전했던 사례라든가 여기서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할 수 있고 배웠던 거
느꼈던 거 이거를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 이거 가지고는 쓸 게 없다. 자기소개서 쓸 수도 없고 너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러니 좀 채고 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뭐 1% 사랑나는 봉사단원, 액세스 대학교, 대학 1% 사랑나는 봉사단원 이런 거 많잖아요. 확인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걸 갖고 증빙서류 쪄주는 대학교가 어디 있어요? 국외 봉사단원? 몰라요. 애망원 6개월 봉사활동? 이거 안 다녀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봉사활동 뭐야? 인간미를 본다니까 다 갔다 왔잖아요. 경영학생회? 대인관계 인간미 본다니까 대인관계 리더십 본다니까 동아리 회장, 과대표 회장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뭐뭐 족구단? 제가 이 친구한테 이걸 상담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학교 아마 그때 축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이렇게 운동장에 제가 있어 보니까 공을 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족구를 하더라고요, 여학생들이. 아마 그 축제에 과대에 이렇게 족구대회가 있었나 봐요, 여학생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저 참 재밌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여학생이 상담을 온 거예요. 그래서 예, 니네 학교 저기 봤더니 족구 하던데 족구단 있냐 했더니 그런 거 모른대. 그냥 뭐뭐 족구단 이런 거 한번 이렇게 그거 있나 봐 봐봐라. 근데 그런 걸 써놓으면 이게 뭐뭐 족구단에 총무해놓으면 어때요? 여학생이 뭐뭐 족구단 성격이 묻어나오죠. 어떻게 묻어나오나요? 활동적이다. 느낌이 오지 않나요? 족구단 여학생이 족구단 들어갔다. 활동적이다. 외향적이다. 적극적이다. 뭐 이런 좋은 느낌이 가잖아요. 이 내성적이라든가 수줍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타는 학생들은 뭐예요? 여학생이 저런 족구단은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예, 그렇다고 이 족구단 했다. 면접 보면서 우리 지원자 족구단 했네? 총무했네? 공 주면서 족구 한번 해봐. 시켜볼 수 있나요? 아, 성격을 이 뭐뭐 족구단 속에 뭐야? 성격을 유추할 수 있죠. 아, 활동적이겠네? 적극적이네? 여학생으로서 그런 좋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뭐 족구단 이 5글자 속에는 그 사람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느낌을 주니까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써왔어요. 그걸 족구를 시켜볼 일도 없고 면접에서 입사 후에 제가 보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뭐 축구 선수였대요. 뭐 축구 선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면접 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활동적이었는데 뭐 무슨 뭐 자기네 동아리에 뭐 축구 회장 뭐 총무했대요. 회사 입사해서 6개월 후에 뭐 4, 5월 달에 회사 사내 체육대회 때 공 한번 잡아. 개발도 그런 개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 학교에서 축구 동아리 때문에 왜 이렇게 축구 못해? 너 공 못 차네?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거 갖고 해고시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당한 놈이 병신이죠. 면접관은, 지원자는, 서류 전형자는 순간의 서류를 가지고 순간의 단어 뭐뭐 족구단 가지고 추측하는 거예요. 성격을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걸 안 써놓으면 저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소개서에 가갖고 성격의 장단점을 봐야 되고 또 면접에 가서 그 성격을 보려고 막 질문한단 말이에요. 저 족구단 속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묻어나온 거예요. 유통관리 2급, 뭐뭐 경영대 프레젠테이션 대 금상. 전때 강의 들은 사람들은 뭐 학술제 대 금상 뭐 이런 거 안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뭐 학회라든가 뭐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팀별로다가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그거 왜 그냥 내버려요? 앞에 뭐뭐 대학 프레젠테이션 대 금상. 저 뭐요? 증빙서류가 어디 있어요? 사진은 사진. 우리 학교는 증빙서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발표했던 사진이 있다. 여러분들이 뭐 발표했던 거 사진으로 남겨놓으세요. 저런 거 써놓은 거요. 그 사람들 다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새 서류를 보면 저런 학생이 참 많습니다. 내 느낌은 되게 좋습니다. 왜? 면접관은 순간에 여러분이 써놓은 걸 가지고 종합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그냥 공란, 비공란의 차이가 공란으로 왔을 때와 억지로 채웠을 때 느낌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습니다. 면접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써놓은 글자 속에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물어보지 않아도 성격을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의 성격, 활동성을 전부 유추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의 공란, 비공란의 느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죠? 하늘과 땅 차이다. 어떻게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의 억지로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어떤 단어를 써놨을 때 면접관이 추측 상상할 수 있는 거를 써놓는다면
여러분들한테 느낌이 좋다. 빈 공간으로 쏘는 사람은 절대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누가? 채용 전형자가 평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서류 전형의 허위시를 말씀드리면서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아니면 도다. 선의의 거짓말 예쁘게 봐줄 수도 있다. 저 친구가 내가 선의의 거짓말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적극성으로 나를 평가해 줄 수 있더라. 평가하는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 단원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